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재성동 센텀 한복 미도 아파트입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제가 한번 수업 사건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25.7평의 전용 면적 25.7평의 아파트,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사건 접수는 2018년 11월 12일, 대략 한 7개월 정도 만에 진행된 일반적인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감정가 1억 6,400인데, 자, 두 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 1억 496만원 진행 중입니다. 왜 두 번이나 유찰됐을까요? 한번 사진도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어떤 외관은 이 복도식 아파트고, 그리고 이게 세대 출입문입니다. 뭐 한 20년 정도 돼 보이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한 동짜리 아파트 같네요. 복도식이고 한 동이고, 그리고 여기 뭐 표시를 보니까 임야 같은데 산 밑에 있는 아파트,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유찰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진 아파트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시세 대비 두 번 유찰되는 건 거의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힘듭니다. 즉 감정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감정가가 문제 있기 때문에 최저가도 유찰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방향은 약간 남동향? 예, 남동향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신청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 소송 대리인, 정누구누 보증서 제출, 등기소 등기 필증 제출. 그러니까 작년 2018년 11월 14일 이쯤에 이제 경매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현황조사서, 그리고 감정평가서 제출, 기타 방 누구누구 접수 증명, 이런 내용은 크게 우리 경매 진행 사항에, 그리고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자, 감정평가서 제출, 근저당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감정인 감정평가서 제출, 교부권자 교부청구서 제출, 기타 누가 전원 통신문 제출,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진행 사항이고,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층 중에 5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92년도, 92년도면 27년 정도. 지금 거의 이제 노 아파트로 들어가는 아파트네요. 건물 감정이 9,480이고, 토지 감정이 6,560만원. 재송 초등학교 동측,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남측 인근의 위치. 자, 부근은 기존 주택 다세대 주택, 학교, 법원, 검찰청이 소재한다. 인근 노선 버스 정류장 소재. 약간 경사지입니다. 이 보니까 이쪽 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 약간 경사지인데 부산 동부지원 부근에 있는 한 동짜리 27년 된 아파트. 감정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세 번째 시간 예상 낙찰가 분석할 때, 매도 호가나 현재 거래 가능 금액을 분석할 때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 현황 보겠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자, 집행관 현장 가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자, 누가 살고 있는지 만날 수 없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무소 전입을 해보니까 현재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자, 등기 현황 보니까 소유권 이전. 자, 2018년 5월 3일 이 집을 샀고, 그리고 그때 바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이제 캐피탈 주식회사에 또 돈을 빌리고 강제 경매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채권 관계에서 경매가 진행된,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이렇게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성동 센텀 한복 미더. 낙찰 받는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냐? 자, 등기 현황을 보셨지만, 근저당 선순위 근저당 이후에 모든 인수될
그 권리는 없이 모두가 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 관리실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보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동사무소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자,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입니다. 권리관계는 소유권자고, 만약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300에서 4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사 합의를 본다면 대략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를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자 세대를 명도하는 정도의 점유적 하자. 자, 그것만 반영해서 예상 낙찰가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장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보 미도 아파트. 우리는 중층이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저층 하나와 중층이 있습니다. 1억 4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인데 1억 6천. 자, 이거는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팔고 싶은 생각이 없다.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보시면 2019년, 18년, 17년 한동짜리 아파트다 보니까 거래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2019년에 2건 있습니다. 2건. 자, 다행히 2건 있습니다. 1억 5,200과 1억 4,400. 그럼 1억 4천 호가하고 있는 중층 1억 4천은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거래된 13층이 1억 4,400이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 보겠습니다. 2018년 작년에 보니까 중층임에도 1억 6,300까지 있었습니다. 6,300. 그러나 또 13층이 1억 4,100. 자, 이것만 단순히 보자면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약 2천 정도는 호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1억 6천 후반대, 중후반대 금액이 있고 1억 8천도 있습니다. 즉, 자, 여기 보시면 2017, 18, 19를 거치면서 가격은 조금씩 하락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평균가를 봤을 때 하락했습니다. 1억 한 7천대 있다가 지금 현재 1억 한 4천대, 한 20%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물의 가치, 감정은 1억 6,400입니다. 작년에 거래된 사례, 그리고 작년에 거래된 사례가 이 정도 금액이고, 인테리어가 된 아파트인지 안 된 아파트인지에 대한 반영이 없이 감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현장에서 실제로 매매 거래를 한다면 중층이니까 호가하고 있는 이 가격, 깎지 않고 산다면 이 가격이고,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좀 더 깎인다면 이 금액에도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 금액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인근 낙찰 사례를 보면 최근에 있었죠. 최근까지 유사한 평형대 아파트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2개 정도 분석했습니다. 해보니까 센텀 골드파크, 센텀 에이스, 자, 95년도와 92년도, 자, 전용 21.2와 23.2평, 뭐 7층과 10층, 남서남동. 자, 공통점이 3차에 낙찰되더라. 자, 이 지역에 유사한 이런 아파트들은 3차까지 가더라는 거죠. 감정이 이런 금액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습니다. 즉, 감정이 실제 현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 둘 다 못했기 때문에 3차까지 가는 겁니다. 자, 1차. 자, 이 가격이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격 근처라면, 자, 2차 유찰되어서, 점유적 하자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어떤 그 이익이 있다면 이 금액대에 낙찰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3차까지 유찰된 것은 이 금액이 잘못된 거죠. 이것이 잘못된 거고,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은 2차 이 금액 부근이거나 요 금액 언저리 어딘가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차까지 유찰된 겁니다. 그래서 3차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3대1과 4대1. 굳이 투자 목적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수가 가서 경쟁에서 입찰할 만큼의 인기 있는 향후 뭔가 희망적인
그런 물건은 아니다. 실제 사용할 사람들 위주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을 입찰할 때 예상되는 경쟁자는 실사용 목적의 사람들인 것을 감안하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 가능 금액 일할 때 낙찰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시세 대비 89%, 87%. 자, 이것을 우리 물건의 가중 평균을 구하니까 88.36% 정도 나옵니다. 센텀 한보 미동. 자, 매도가 1억 3,500일 때, 예상 낙찰가는 1억 1,800, 1억 1,000 후반대죠.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해 보니까 1억 2,270. 즉, 1억 1,000, 자, 이 후반대와 1억 2천 초반대. 자, 이 금액 사이 어딘가에서 낙찰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1.1% 취득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1억 2천 정도에 낙찰이 된다면 취득세 132만원, 국민주택 채권 대략 한 5만원, 등기비용 한 20만 정도 넣고, 그리고 명도비 300 정도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억 2,457만원 정도에서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우리의 낙찰가, 우리가 계산한 이 낙찰가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과거 흔적, 그리고 지금 우리 입찰 경쟁자가 될 법한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분석한 가격입니다. 자, 그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